얘는 5,600원, 이건 3,000원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거는 9,600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 6만원 들잖아요, 그죠? 6만원 이렇게. 그럼 69,600원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 지금 30단위니까 합하면 2088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 메커니즘만 좀 정확히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활동 기준 원가 계산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래요. 일단 활동을 분석해야 되겠죠.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서 활동 분석이 먼저 돼야 되죠. 활동 중심점을 몇 개로 잡을 거냐, 그리고 활동 중심점으로 원가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인을 찾아서 배부율을 구하고, 그리고 원가 계산을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죠. 그러니까 활동을 1번 지켜야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C, A, B, C, A, B. 그죠? D, E, 이 형태로 지금 배부한다.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의 절차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수명 주기 원가는 말 그대로 이게 제품의 수명을 생산 전 단계, 전후 단계, 전생에 걸쳐 가지고 원가 계산을 관리하자는 그죠? 원가 계산이 바로 수명 주기 원가 계산인데 올바르지 않은 거. 가장 많은 제조 이후의 단계에서 대부분의 제품 원가 결정 인식을 두더라고. 이건 아닙니다. 제조 이전, 이후 단계, 전 세계를 거쳐가지고 있죠. 원가를 절감해야 된다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8번 볼게요. 우리 제품의 검사 및 시험, 이런 것들을 불량품을 적발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품질 원가는 검사 원가죠, 그죠? 검사 원가는 평가다. 검사는 평가 원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검사하는 거, 평가하는 거다. 평가 원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겠습니다. 109번. 3일은 진부화된 의류 500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한 총세조 원가는 4,500이고 현재 의류 한 벌당 25,000원에 처분하거나 1,100만원 투입해서 개조한 후 한 벌당 5만원에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가장 사업동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의사결정 모형이네요. 의사결정이니까 두 가지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 한번 계산해 보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바로 처분, 그죠? 바로 처분, 즉시 처분, 처분 모형이고, 그러면 투입하여, 그러니까 수선, 해서 처분. 두 가지 그죠? 의사결정에 직면하네요. 즉시 처분하면 지금 진부화된 500벌이 있네. 500벌에 지금 얼마 받을 수 있냐 하면 25,000원에 팔 수 있대요. 그럼 요걸 합하게 되면 하게 되면 1,2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즉시 처분하면 1,25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수선 후 하게 되면 뭐 500벌 곱하기 5만원이니까 250인데 1,100만원 투입하니까 이 금액은 얼마냐면 요건 1,400만원, 그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개의 의사결정할 때 결국은 수선 후 처분하면 이 금액 차이가 뭐예요? 150만원만큼 얘가 유리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그대로 의류 한 벌 처분하면 3,250만원의 손실이 발생을 처분해서는 무슨 말이야? 개조하여 판매하면 추가 손실이 아니고 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그대로 처분하는 것보다 150만큼 유리하다 이 말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110번 볼게요.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올바르지 않는 거. 자, 고정원가가 의사결정에 관계없이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비관련 원가가 되죠. 그 다음에 부품의 자가 제조 및 외부 구입 시 회피 가능한 원가가, 회피할 수 있는 원가가 외부 구입 원가보다 크다면 당연히 외부 구입이 바람직하죠. 외부 구입함으로써 회피 가능 원가가 더 크니까, 그죠? 제품 라인을 폐지한 후 유효 생산 설비를 이용해서 발생한 수익을 의사결정할 때 고려해야 되고, 현재 시설 능력 100%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특별 주문에 따라 주문 생산에 따른 추가 시설 임차료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당연히 고려해야 되죠. 기회비용이 발생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1번 보겠습니다. 3일은 최근에 우주로부터 제품 단위당 5,000원에 2만 단위, 2,000 단위를 구입했다는 제안을 받았다. 제품에 관계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락하더라도 시설이나 고정비에 뭔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이건 좀 쉽네.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자, 첫 번째 정분 수익 한번 볼까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3일은 우주로부터 구입했다는 제안을 받았다. 주문을, 그럼 여기 받을 수 있는 거 5,000 단위니까 곱하기 2,000원, 아니네. 2,000 단위구나. 왜 저렇게 났지? 2,000 단위. 5,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 1,000만 원 뭡니까? 이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증분 비용 볼게요. 관련 원가 찾아보죠. 변동비를 찾아보면 돼요. 요거랑 고정비 아니고 변동비 요건 아니고. 그럼 이거 1,000원이니까 4,000원 드네요. 그죠? 그럼 2,000 단위 곱하기 4,000원 드네요. 800만 원 나갈 거다. 그죠? 그럼 의사결정에 직면하죠. 그죠? 그럼 다른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200만 원. 다른 건 없으니까 플러스 되니까 200만 원이고 당연히 수락하겠죠.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00만 원 되겠습니다. 200만 원 이익 증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1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있죠. 설정하는 가격을 시장 침투 가격이다.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가격 정책을 낮게 설정하는 가격을 시장 침투 가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일은 두 개의 사업부가 구성되고 있는데 사업부는 단위당 변동비가 100원인 부품을 제작하고 있고 170원에 외부에 판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사업부에도 대체할 수 있다. B사업부가 이 부분에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은 180원인데 회사 전체의 그죠?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B사업부는 어떤 의사결정이 가장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죠? 그럼 이게 대체 가격이죠. 그죠? 그래서 A와 B 사업부가, A와 B의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죠? 얘가 대체할 수 있는 가격하고 얘가 대체할 수 있는 가격이 있잖아요. 이 범위에 뭡니까? 이 지금 서로 연결된 이 범위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여기 대체 가격 범위다. 이거죠. 근데 얘는 단위 어떻게 구하냐? 얘가 대체할 수 있는 공급 사업부고 얘는 수요 사업부입니다. B는 수요 사업부고 얘는 최대 대체 가격. 대체가 얼마에, 그 다음에 이건 최소 대체가, 죄송합니다. 최소 대체 가격. 대체 가격이고, 이건 최대 대체 가격이죠. 그죠? 대체 가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대체하는데 A사업부에서는 지금 단위당 변동비가 100원이래요. 100원 든다. 그럼 여기에서 공원이익이 얼마 듭니까? 그럼 70원 드니까 최소한 내가 대체할 수 있는 건 170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수요사업부에서는 최대한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은 둘 중에 작은 금액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판매액에서 추가 가공원가, 추가 원가를 뺀 거랑 두 번째 외부 구입 가격, 작은 것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가격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외부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180원이니까 다른 건 지금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170원하고 요 사이에 뭡니까? 가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 사업부에 구입하면 우리 전체적으로는 이 전체 최적화된 모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114번 볼게요. 우리 투자한 중에서 얻어지는 유입액과 유출액 중에 현재 가치, 투자에 대한 유출액 가치를 결정하는 할인율의 자본 회상에 가장 오른 것은 따로 내부 수익률이죠. 그죠? 당연히 내부
내부 수익률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볼까요? 순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 중에 가장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이렇게 하나에 올바르지 않는 것. 화폐 가치를 고려하고 순현재 가치는 자본 비용에 대투자하는 거고,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을 상회하면 그 투자는 채택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을 재투자한다고 보는 거죠.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에 따른 투자한 결과는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될 것이고요. 1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과평가 제도를 검토하고 있고, 성과평가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올바르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실무 담당자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정부장, 효율적인 성과평가 제도는 기업의 성과 극대화 노력이 기업 전체 목적, 기업 전체 목표의 극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게 맞고요. 이건 제대로 된 거고, 각 책임 중심점의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과 측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효율적인 성과평가 제도는 성과평가치의 측정 오류가 최소화되도록, 이거 맞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할수록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평가가 가능하므로 성과평가 제도의 도입을 경제성을 잣대. 이건 뭐, 그럼 돈만 많이 투입한다고 뭡니까? 다 정확합니까? 말이 안 되고, 성과평가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피평가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상도 고려하여, 그렇죠. 황 대리가 잘못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일은 계산기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올해 계산기의 예산 매출액과 그죠? 단위당 판매 가격이 각각 아래와 같을 때, 우리 표준 변동원가, 단위당 표준 원가, 변동 제조원가, 표준 변동 판매비는 각각 120원과 30원이다. 올해 실제 매출 수량과 단위당 이렇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매출 가격 차이와 매출 조합도 차이는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얘는 이익 중심점의 성과평가 모형이 되겠죠. 그죠? 자, 이익 중심점의 성과평가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죠. 자, 이익 중심점의 성과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 중심점이 아니죠. 이익 중심, 그거는 보통 판매 부서가 됩니다. 이익을 얼마나 냈냐.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공원이익 개념이 되겠습니다. 공원이익이 어느 정도, 그죠? 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과평가 모형은 보통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서, 이게 이제 실제 성과가 있겠죠. 그죠? 실제 성과가 있겠습니다. 영업부가 일어난 판매 부서가 있는 실제 성과가 있죠. 우리가 여기 이제 고정 예산이 있겠죠. 그죠? 얼마 팔겠다고 한 예산이 있겠죠. 그죠? 이 정도 성과를 내겠다. 여기 변동 예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원이익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죠? 실제 공원이익. 그러니까 여기에서 P에서 뭔가. 공원이익의 개념이 바로 판매 P에서 변동비를 빼면 여기 바로 공원이익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뭐 보세요. 여기 곱하기,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은 BCM 개념이죠? 예상 공원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한번 이 자료를 가지고 실제 공원이익하고 예상 공원이익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ACM 경우 1하고 한번 보죠. 경우 1, 경우 2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제 가격에서 뭐죠? 표준 변동비죠. 표준 변동비를 뺀 나머지가 바로 ACM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P에서 변동 가격에서 표준 변동비를 빼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BCM 우리가 이제 예상 공원이익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구하죠. 이거를 실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얘를 실제 우리가 변동비를 쓰지 않는 이유는 실제 변동비는
즉 원가 중심점인 제조부서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 원가를 가지고 한다라면 이익을 공원이익을 적정하게 측정할 수 없는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제 실제 공원이익의 개념 자체가 바로 요거 표준 변동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측정한다는 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아예 뭡니까? 실제 그죠 변동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경우 1, 2를 한번 보죠. 처음에 실제 가격을 한번 볼까요? 매출 수량 및 단위당 판매 가격은 각각 1000단위야 200원이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올해 계산기 예산 매출 수량과 판매 가격, 예산한 매출 수량 및 단위당 판매 가격은 각각. 그럼 얘는 지금 가격이 얼마나 되냐면요. 예산한 가격은 예산가격은 100원이다 이거잖아요. 200원, 200원이다 그죠? 200원 딱 들었어요. 그리고 단위당 표준 제조 원가와 표준 변동비는 각각 120원가, 그죠? 그럼 표준 변동비를 빼면 이거는 얼마가 되냐면 150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50원, 150. 그럼 얘는 50원이 될 것이고 이 정도 남길 거라고 본 거고, 그런데 이제 실제 가격은 얼마 될까? 180원이네요. 그러니까 실제 이 정도 팔 거라고 봤는데 가격을 할 건데 180원밖에 안 됐으니까 이 가격 차이는 분명히 불리할 거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 150원을 빼면 30원이 되겠다, 그죠? 요거는 이제 구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요거 구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 판매량 AQ 되고, 여기는 변동 판매량 이렇게 BQ 되고, 변동 판매량 이렇게 되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거 AQ가 되겠네요. AQ. 요거는 뭐가 되냐면 요 사이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요거는 그죠? 여기가 매출 가격 차이가 되는 거예요. 매출 가격 차이가 되는 거고, 여기 바로 뭐야? 매출 조업도 차이가 되는 거죠, 그죠? 매출 조업도는 딴 게 아니라 매출 판매량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그죠? 딱 봤을 때 지금 가격 차이는 불리하다는 거 알 것이고, 근데 몇 단위 팔기로 한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만 단위 팔기로 했는데 11,000단위 팔았으니까 유리하다는 거 알 수 있네, 그죠? 이거 매출 조업도는. 뭐 당연히 저걸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것만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걸 구하면 돼요. 매출 가격 차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결국은 두 개 같은 거는요. 예, 그죠? 실제 그죠? 생산한 매출 수량 곱하기 뭐예요? ACM에서 뭐를 빼주면? BCM을 빼주면 요 금액이 바로 이죠. 매출 가격 차이가 되는 거고, 그죠? 가격 차이가 되는 거고. 여기는 같은 게 BCM이잖아요, 그죠? 예상 공원이익에서 AQ에서 뭔가 BQ를 빼면 요 금액이 바로 매출 조업도 차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표준원가 계산을 좀 이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수량은 여기 해보겠습니다. 실제 수량은 11,000단위. 그 다음에 AQ는 여기서 보면 30원에서 뭡니까? BQ는 50원 이렇게 될 거니까 요 금액은 매출 가격 차이는 당연히 22만원 마이너스 되니까 불리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가격은 지금 뭐야? 실제 가격보다 실제 가격은 예산 이익은 이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하지 뭐. 그 다음에 요거 조업도 차이 한번 보겠습니다. BCM은 여기가 50원이다, 그죠? 50원이다. 그럼 AQ는 보니까 우리가 실제 수량은 1100단위 만들었는데 예산은요, 1100이 11,000단위인데 그거는 만 단위잖아요. 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업을 많이 했으니까 유리하다 이 말이잖아요. 실제로는 11,000단위고 예산은 만 단위다. 그거는 50만원 뭐야? 5만원. 그건 당연히 유리한 차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요거 분리, 요거 유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머릿속에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원이익으로 가지고 요걸 접근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실제 공원이익 구할 때는 여기에 빼는 금액이 실제 변동비가 아니고 표준 변동비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18번 볼게요. 우리 두 개의 그죠? 평가 자료가 있는데 우리 투자 수익률 ROI 하고요. RI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 내가 ROI 하고
여기 ROI는 결국은 투자 대비 순이익의 비율이니까 ROI는요. 요거 하면 20% 되나요? ROI는 이렇게 좀 할까? 자, ROI 해보겠습니다. ROI는 내가 지금 2천억을 투자했는데 여기 400억 원을 지금 그죠? 순이익이 얻었기 때문에 20%가 되나요? 20% 될 것이고. 그럼 얘는 지금 4천억을 투자했는데 720원 돼서 그거는 18%가 되겠습니다. 근데 RI는 뭐죠? RI는 잔여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투자한 금액이 400억 원에서 투자한 금액이 2천억에 10% 금액은 내가 해야 되니까 200억 원이 RI 될 것이고, 이거 RI는요. 그러니까 나는 720억 원인데 4천억에서 10%니까 결국은 320억 원이 뭡니까? 그러면 ROI로 했을 때는 A사업부가 좋고 RI로 했을 때는요, B사업부가 더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로 평가했을 경우는 A사업부가, 잔여이익으로 평가할 경우는 B사업부가 각각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오답이 된다. 그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OI하고 RI에 대한 그죠? 이게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 투자액의 ROI를 뭐 별도로 물어보는 거네요. 별거 아닌데 이런 거. ROI는 그죠? ROI는 뭔가? 여기 R이고 뭔가 on I 이렇게 되죠, 그죠? 리턴이 뭐 얼마예요? 8만 원, 투자는 2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40%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고 되겠습니다. 자, ROI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부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는 것.